네, 영상 한번 또 찍어보겠는데요. 이번 주제는 부하 직원은 학력이 높고 위에 있는 상사나 사장은 학력이 낮을 때 그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사나 사장이 부하 직원의 고학력을 보고 열등감을 느껴서 혹은 질투심을 느껴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정당한 이유도 없이 불이익을 주는 경우고, 또 하나는 부하 직원이 학력만을 이유로 자신의 상사나 사장이 학력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은연중에 상사나 사장을 무시하고 깔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저는 노무사 일하면서 다 겪었는데, 첫 번째, 상사나 사장이 불필요한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명절 시작 막 할 때 한 2, 3일 전에 아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사람 딸내미가 지금 모 의류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위에 있는 사장이 명절에도 계속 출근을 해라 이런 식의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이게 말이나 되냐, 설에도 출근을 시키는 회사가 어디 있느냐, 직장 내 괴롭힘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그 지인이 얘기를 해왔어요. 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형적인 위에 있는 사장이 고학력 부하 직원에게 질투심을 느끼는 사안 같더라고요. 얘기를 지금 드리는 이 의류회사 같은 경우에 그 사장이 이제 의류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그 사장은 아주 어려서 그 옛날에 시다라고 그러죠. 시다. 봉제 공장에서 잡일하는 사람. 시다로 시작을 해가지고 바느질 배우고 미싱 배우고 그러면서 의류 관련되는 일을 배우면서 디자인 쪽도 어깨 너머로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본인이 배우고 해가지고 나이 먹고 의류회사를 차렸고, 그게 지금처럼 지금 이렇게 발전을 한 거예요. 자수성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어려서부터 그렇게 시다로 공장에서 일하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교육은 못 받았어요. 가방끈은 짧아요. 그게 굉장히 본인의 열등감인가 봐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그런 사람들, 그런 중소기업 사장들 대상으로 최고위 과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별 의미 없는 수료증 주고 6개월간 가끔 학교에 한번 와서 형식적인 강의나 듣고 그러면 시험 안 보고도 수료증 주고 하는데, 그런 최고의 과정을 여러 대학에서 들었지만 문제는 사회에서 아무리 최고의 과정 많이 나와도 사회에서 안 알아주니까 이 여자는, 그 사장이 여자인데 이 여사장은 그 열등감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 그 딸내미, 저한테 전화한 지인의 딸내미는 굉장히 괜찮은 대학교 의류학과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딸내미한테 열등감을 느껴서 이렇게 명절에도 회사 나와라, 안 나오면은 뭐 승진해서 누락된다, 이런 식의 경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굉장히 안타까운데 왕왕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장뿐만 아니라 상사가 그 열등감을, 부하 직원한테 학력에서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도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안으로 갈게요. 두 번째 사안은 학력 높은 부하 직원들이 위에 있는 상사나 사장을 깔보는 경우인데, 전 실제로 봤어요. 모 무역회사에서 사장이 그 스페인 관련되는 업무를 할 게 많아서 스페인어 잘하는 직원 둘을 뽑았어요. 근데 그 직원 둘 다 학력이 되게 좋아요. 근데 이 사장은 아까 얘기한 의류회사 사장처럼 자수성가를 했기 때문에 능력도 좋고 한데 그 학력은 짧아요. 그런데 회의석상에서 방금 전에 얘기한 두 명 새로 뽑은 그 스페인어 잘하는 친구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스페인어로 막 얘기를 자주 하더래요. 사장은 못 알아듣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뭐 얘기했냐고 물어보면은 업무와 관련된 얘기했다고 지들끼리 씩 웃고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 또 그 두 명이 그렇게 씩 웃으면서 스페인어로 뭐 얘기를 하다가 회의가 끝났어요. 근데 그 자리에 공교롭게 어떤 나이 많은 외부 인사가 한 명이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별 볼 일 없고 그냥 협력업체 사람인데 이제 좀 있으면 정년퇴직하고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람인데 우연히 업무차 그 회사 왔다가 그 회의 바로 옆에, 회의실 바로 옆에 앉아 있으면서 회의 내용을 다 들은 거예요. 근데 이 나이 많은 별 볼 일 없는 협력업체 사람이 회의 끝나고 사장을 따로 불렀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옛날에 스페인에 업무차 가가지고 스페인어를 좀 배웠는데 지금 회의 도중에 스페인어 잘하는 저 두 친구가, 새로 들어온 두 친구가 스페인어로 당신 욕을 했다고.
학력도 짧은데 사장 하려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식으로 당신을 조롱했다고 스페인어로. 그건 알아두라고.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장이 빡이 돌아서 그 2명을 불러서 확인하니까 스페인어 알아듣는 사람이 이미 확인을 해줬으니까 빼박이잖아요. 그래서 그 2명이 이제 해고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그건 정당한 해고죠. 그래서 제가 노무사로 일을 하다 보면은 이 2가지 케이스를 많이 봅니다. 이런 경우를. 그래서 이 2가지 경우에 대한 대책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경우, 사장이 정당하지 않은 불이익을 주는 경우, 이런 경우는 회사 그만두는 게 최고예요. 물론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그 지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 삼으면은 당연히 사장한테 이길 수 있어요. 명절에도 회사 나오라고 하는 건 진짜 급박한 상황이 아닌 한 거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돼요. 하지만 그거 노동청에서 그 사건 이기면 뭐 하냐고요. 앞으로 어차피 계속 사장은 질투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또 불이익을 줄 텐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단 질투심을 느끼면은요. 그런 경우 특히 학력 컴플렉스는 본인이 원하는 학력을 본인이 어떻게든 얻기 전까지는 그 컴플렉스는 계속 가요. 그래서 저는 그 지인한테 그 딸내미 다른 회사 가게 하라고. 그게 근원적인 대책이라고. 그 회사 남아있어 봐야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번째 경우에 그 사장이 밑에 있는 직원들이 본인을 깔봤잖아요. 그런 경우는 뽑을 때 인성 위주로, 너무 능력 말고 인성 위주로 많이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성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좀 아주 우스운 방법이지만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아는 모 회사에서 직원들 이제 면접 자리에서 취업 면접 자리에서 인성을 체크하는 방법인데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을 좀 그 구직자 면접 대상자들을 따로 방에 모아놓고 사무실 한쪽에 모아놓고 긴 복도를 지나서 면접 보는 방으로 이제 한 명씩 들어오게 해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면접을 보는데 그러면 한 명씩 복도를 지나서 이제 걸어서 면접 보는 방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그 복도에다가 일부러 종이 A4 용지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누가 봐도 쓰레기인 양 생각되는 찢어진 A4 용지 같은 걸 떨어뜨려 놓는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일부 직원들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면접실로 들어가거나 면접 다 끝나고 나와서 다시 대기실로 가면서 그 쓰레기들을 알아서 줍는 친구들이 가끔 있대요. 자주는 아닌데.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쓰레기를 줍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 뽑으면 인성면에서는 정말 완벽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따니, 그 지금 메이저리그를 씹어먹고 있는 오따니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때 메이저리그를 가겠다고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본인이 실천할 목표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운동장에 쓰레기를 줍는 거였어요. 그래서 왜 그런 목표를 세웠냐 기자가 물어보니까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자기는 그런 식으로 쓰레기를 줍는다고. 그래서 오따니는 요즘도 메이저리그 가서 메이저리그 라커룸 안에는 그 비싼 몸값 비싼 선수들이기 때문에 쓰레기 주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청소원이 따로 있어요. 청소부가. 하지만 오따니는 주기적으로 쓰레기를 줍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따니는 인성이 훌륭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 줍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인성 좋은 사람을 뽑는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인성 위주로 안 보고 학력 위주로 뽑았다가는 또 그렇게 사장을 능멸하는 그런 진짜 쓰레기 같은 직원을 뽑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좀 얘기가 길어지긴 했는데 학력 컴플렉스 가진 사장도 문제이고 학력만을 이유로 상사나 사장을 깔보는 그런 인성이 부족한 직원도 부하 직원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내에서 사장이랑 직원이 학력이 거꾸로 됐을 때, 그러니까 사장이 학력이 낮고 직원이 학력이 높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정리를 해봤으니까는요. 여러분 업무 혹은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